안녕하세요, 부자 선생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가 지역 분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 분석이라든지 반드시 알아야 할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이제 보도자료를 소개해주는 영상을 주로 찍어봤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바로 부동산 블로거,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강사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 블로거, 모든 부동산 강사, 모든 부동산 전문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부동산 블로거, 부동산 유튜버, 부동산 전문가 일부는 다 도움이 되고 저 역시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우리가 너무나 찬양하거나 너무나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 과거에 저는 특히나 뭐 지금도 그렇게 아직 부족하지만 과거에 완전히 부동산 정보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특정한 사람을 아니면 특정한 정보를 너무나 믿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A 구역에 너무 빠져있다 보면 A 구역이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 구역에 뭐 역세권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다, A 구역이 동의율이 몇 %다, A 구역에 뭐 지금 속도가 빠르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저는 A 구역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 A 구역이 좋다는 정보만을 제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A 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뭐 리스크라든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전혀 보지 못하고 A 구역의 호재, 온전만을 말하는 정보만을 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뭐 투자를 한때 하기도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투자한 선투자, 그러니까 후공부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저는 일단 다른 부동산 전문가, 다른 블로거, 다른 강사 이런 사람들을 솔직히 잘 안 믿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비판하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제가 뭐 사실은 뭐 멤버십 영상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이라든지 임장 영상도 같이 올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의 정보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특히나 블로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 재밌는 것은 이 부분이 이상한데? 이 부분은 이런 리스크는 왜 언급을 안 하지? 이런 내용들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제가 성장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과거에 쓴 그 정보에 대해서도 내가 왜 이랬지? 그러니까 과거에 저 자신도 비판합니다. 그렇게 과거에 나 자신도 비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었지? 왜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었지? 이런 부분들이 망가나시더라고요. 뭐 그만큼 제가 뭐 배운 게 더 늘어났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요즘 특정 지역 한 곳에 집중하면서 뭐 여러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곳, 뭐 모아타운 움직임이 있는 곳들을 파헤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구 집중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당연히 저도 자료를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얻지 못한 정보라든지 당시 현장에서 얻지 못한 정보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러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곤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있는 정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나뉘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 다른 사람이 쓴 임장기입니다. 사실 임장기는 사실 저한테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현장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알게 된 정보를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다녀온 사람의 생각이 담겼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계속 나가다 보니까 조금 저만의 관점 이런 걸로 보기 위해서 객관적인 정보, 사실의 정보가 조금 좀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제 중개사 글이죠. 사람들이 글을 쓰는 이유는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바로 특정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라든지 뭐 상가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위해서죠. 당연히 그 지역이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 이런 점은 안 되고 있다, 뭐 단점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즉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오피셜, 그러니까 공식적인 글이랄까요? 사실 이런 정보가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 구청이라든지 시 이런 데서 나온 자료, 그러니까 뭐 공문, 뭐 용역, 그리고 뭐 보도자료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도움이 되죠. 그리고 사이트에서도 구청이나 시청 사이트에서도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좋은 정보가 바로 추진이들이 올린 글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추진이들의 입장은 당연히 찬성이겠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도 결국 정보가 한쪽으로 쳐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 사업장이 부정적이다, 안 좋다, 이 사업장이 어떤 반대에 처했다, 이 사업장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있다, 이런 정보들은 당연히 언급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지 이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제일 많은 정보가 바로 중개사, 중개업자들이 쓰는 글들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죠. 그럼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점만을 나열합니다. 리스크, 단점 이런 것들을 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최근에 기본기를 조금 더 닦기 위해서 도시정비법, 도정법이라든지 소정법 이런 법들을 조금 보는 연습,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라 하면 운영 기준을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같이 지역에 녹아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이미 임장하다 보면 어떤 구역 재개발 움직임이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지금 얘가 지금 멤버십에서 영상 다루고 걸 하겠는데 뭐 이런 데서 뭐 여기도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이 있고 여기도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뭐 여기도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사실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3년 6월 30일 날 중요한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개정안이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역세권 재개발이, 그러니까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것들도 갑작스러운 개정안 때문에 무너진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제가 여기서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멤버십 영상에서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은 사실 이 2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정검토를 이미 요청을 했어요. 마포구에.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이 전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서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전혀 상관없을까요? 사실 현재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을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떤 특정한 케이스에 놓이면 다시 이 개정안을 만족시키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리스크를 알고 있어야 본인이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알고 투자하는 거랑 이런 리스크 없이 무작정 움직임이 있네 이런 소식만으로 이런 것들을 사게 됐을 때 혹시나 이제 무너졌을 때 다시 추진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너무 면적이 넓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이때 면적 상한 조건도 생겼고 보도 요건도 좀 변경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사실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에 만약에 무너지고 이 개정안대로 적용이 된다면 이것들 구역계도 막 변경될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 이것들이 23년 6월 30일 개정안을 적용 안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서울시 트렌드가 지금 반영됐을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가 생각하는 빨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을 내놨을 건데 서울시는 이 23년 6월 30일 날에 반영된 내용들을 사정검토 단계에서 이제 수정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자신의 돈, 한정된 돈으로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 그리고 최악의 순간에도 그나마 따로라든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리스크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는 인터넷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그들이 알고 빼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투자자라면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아는 만큼 리스크도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제가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 역시 이제 법이라든지 운영 기준을 꼼꼼하게 읽다 보고 다시 적용을 읽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어떤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법이랑 운영 기준을 보는 거랑 처음 봤을 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들이 새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리스크가 보입니다. 리스크를 일단 알아야 그걸 감내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죠. 자신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해줄 의무도 없죠. 사실은 그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러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역세권이 될 것이니 뭐 역세권 재개발이 움직임이 있으니 이곳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저는 사실 뭐 제가 지금 동대문구 그리고 성동구, 마포구 이런 곳들을 다 지금 지역을 꼼꼼하게 다니면서 저는 저만의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의 내가 그러니까 이곳에 만약에 제가 돈이 있을 경우 이곳을 투자할 것인지 이곳은 절대 투자 안 할 것인지 이런 결론을 저 나름대로 내리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건 지금의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사실 지금의 제가 내린 결론이지 미래에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래에 제가 계속 성장할 거고 제 실력, 제 정보는 더 쌓일 것이고 제 시각도 더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제 결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직 몰라서 전달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든지 제가 잘 몰라서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저도 배우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의 목적, 그러니까 너무 인터넷에 있는 정보, 설령 그 사람이 유명한 부동산 블로거라든지 유명한 강사, 유명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오히려 너무 찬양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자. 그러면 리스크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제 말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과거에 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왜 이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 영상도, 지금의 최근 찍고 있는 영상도 미래의 제가 또 업그레이드된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허접해 보이지? 왜 이런 생각을 했었지? 왜 이런 것은 보지 못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저 역시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 부분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제가 틀릴 수 있음을 떳떳하게 말합니다. 사실은 저는 완벽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조금 더 완벽하기 위해서이겠죠. 사실 제가 투자 시장에 뛰어든 지는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지난 투자 시장에서 제 돈을 투입하면서 이제 조금 힘든 상황도 많이 겪었고, 다시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직접 다시 하나하나 공부하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나 조금 사실은 제일 믿어야 될 것은 어떤 특정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부동산 강사, 부동산 블로거,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설령 그 사람 때문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고 보유해서 결국은 엑시트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엑시트. 그러나 만약에 설령 이제 전문가라 좋은 분을 추천해줬다 한들 자신이 확신이 들지 않고 이걸 못 버틴다면 결국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력을 키우는 것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멤버십 영상을 좀 딜레이 됐는데, 제가 사실은 촬영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편집이 조금 제가 못하고 있어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